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오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.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갔다 왔는데, 저는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봤습니다. 부동산 하기 전에도 많이 갔었고요. 이제 부동산 하면서도 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하여튼 설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, 그 설계가 잘 나온 건 확실합니다. 보통 이제 전용 59제곱미터죠. 그래서 59.5도 있고 59.8도 있고 50.99도 있는데, 우리나라의 소형 아파트 보통 이제 23평에서 27평이 대부분 이제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이제 59제곱미터가 됩니다. 근데 이제 59제곱미터를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제가 그 비밀을 이제 벗겨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반적인 특징은요, 거실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. 같은 25평대 아파트에 비해서. 그 다음에 이제 펜츄리가 있습니다. 크진 않지만 쓸만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도 하여튼 파우더룸을 별도로 두느냐 확장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꽤 큽니다. 쓸모 있습니다.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25평 아파트,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팬트리나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그동안 분양했던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파트는요, 팬트리 드레스룸이 없습니다. 25평은. 근데 여기는 그래도 팬트리나 드레스룸이 꽤 쓸모 있게 이제 빠졌습니다. 그 이제 비밀이 뭐냐 하면, 아파트는 보통 이제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집주인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은 현관부터 이제 방, 그 다음에 부엌, 거실, 주방, 이거를 말하는 거죠. 보통 이제 전용 59제곱미터라고 하고, 평수로는 이제 18점 몇 평이 나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공용 면적을 더하면, 공용 면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, 계단, 복도, 관리사무소 이런 겁니다. 이런 걸 포함하면 이제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25평이다, 33평이다, 이거는 공급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. 거기에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.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인데요. 발코니 면적이 집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. 여기는 이제 판상형이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 있고요. 발코니가 앞뒤로 이렇게 넓게 있죠. 근데 요즘은, 과거에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했었는데, 요즘은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양성화를 해줘가지고, 요즘은 이제 처음 분양할 때부터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해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은 요만큼이지만, 발코니가 넓은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넓어집니다. 그래서 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실제로 29평이다. 25평 아파트인데 어떻게 실제로 29평이 돼? 좀 말이 안 되죠?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발코니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면적은 이 공급 면적이거든요. 그래서 25평이라 그러는데, 이 발코니가 넓은 아파트는 굉장히 넓습니다. 특히 이제 요거를 확장을 할 경우 실제로 29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.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가면은 전용 면적, 공급 면적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 아파트는 25평이지만 실제로 29평이 가능합니다. 그거는 이제 집 구조에 따라서 발코니가 넓은 경우 그걸 확장하면은 실제 사용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실제로 꽤 넓다는 거고요. 특히 우리나라 25평 아파트는 대부분 펜츄리나 드레스룸이 없는데, 여기는 펜츄리도 괜찮고 드레스룸도 괜찮다. 물론 방이 크지는 않습니다. 당연히
이게 25평 아파트인데 방을 크게 만들 수가 없죠. 그래서 또 이제 방이 3개인데 뭐 2개를 터가지고 방 2개로 만들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면 그 벽을 터서 방 2개로 만들어 놓은 거랑 이제 3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3개로 만들어 놓은 게 더 낫더라고요. 하여튼 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실제 사용 면적이 넓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기본 분양가가 7.7억에서 이제 8.7억입니다. 8.7억은 남향 이제 최고층 기준이고요. 7.7억은 이제 동향 저층 기준입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가 8동인데 남향이 6동이고 동향이 2동입니다. 그래서 동향은 뭐 조금 싸고요. 저층은 더 쌉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. 근데 이걸 내가 청약할 때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저층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옵션이 꽤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발코니 옵션은 뭐 요즘은 다 해야 되는 거의 의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에어컨도 뭐 요즘은 거의 다 합니다. 그래서 뭐 선택에 따라서 에어컨을 뭐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3개 설치할 수도 있고 4개 설치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공기청정형을 추가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300에서 600까지 이제 그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. 중문도 뭐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 옵션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주방도 옵션을 안 할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 인덕션 설치 안 하고 가스레인지에 뭐 그 하여튼 싱크나 뭐 이것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. 좀 옵션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하여튼 대충 해보면 한 3천 정도는 추가해야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가 나옵니다. 또 뭐 여기 바닥도 뭐 일단은 그 기본은 강마루고요. 원목마루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폴리싱 타일을 깔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뭐 개인 취향이지만 하여튼 이래저래 옵션을 한 3천만 원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된 멋진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모델하우스 그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디센트로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 84제곱미터인데 그 가보시면 오히려 이게 더 넓습니다. 이거보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고요. 확장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 84제곱미터는 아파트 59제곱미터랑 비슷합니다.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그냥 84제곱이면 그냥 그대로 그게 전부입니다. 반면에 아파트는 59제곱미터이지만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25평이 될 수도 있고 29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디센트럴 오피스텔은 뭐 이렇게 큰 단지도 아니고요. 이제 건물 2개 있는 오피스텔이고 그 뭐 정원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근데 이제 분양가는 12억이고 이것도 뭐 최근에 좀 낮춘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분양가 12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쌉니다. 그래서 분양가를 12억에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가 4.6%고요. 등기 비용만 약 6천만 원 정도 듭니다. 그러니까 12억 6천이 드는 거죠. 근데 여기는 최고층이 되더라도 8.7억에 옵션 3천이면 9억, 취득세까지 해서 이제 9억 3천이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지식정보타운이 여러 단지가 있었는데 다 분양하고 요번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과거에 분양한 거에 비해서는 이게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과거에는 뭐 2평수라면 한 6, 7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뭐 근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분양가도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빠서 청약 안 하시면 안 되고요. 뭐 과거보다 분양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요즘 뭐 분양가가 다 많이 올랐습니다. 싼 게 없습니다. 근데
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저렴한 거고요. 뭐 이게 이제 전매 제한 3년에 실거주 의무 5년이 있는데 전매 제한 3년은 별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입주할 때 되면 풀리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 5년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요. 실거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이제 청약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실거주 5년까지 채웠다고 할 경우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은 뭐 적어도 12억 이상은 갈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15억 정도 가는 게 이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자격 되시는 분들은 청약 안 할 이유가 없고요. 일단은 자격이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돼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실거주 하실 수 있는 분만 청약해야 됩니다. 투자 목적으로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